자, 2023년도 3월 고1 국어 모의고사 28에서 33번 지문 분석 및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 가나의 공통점 그리고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29번 문제를 먼저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의 프로이트와 나의 융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어떻게 얘기했고 융이 어떻게 얘기했고 포인트 문제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31번은 역시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억을 이해한 내용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사전적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번을 읽어가면서 하고요. 우리가 29번 문제를 먼저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신분석가 프로이트. 자, 가지문 보도록 할게요. 19세기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실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심리학을 주창하였다. 이때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자, 의식에 대한 개념 나와 있네, 그쵸? 개념, 발음 조심, 개념. 그러나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를 간주하고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 하였다. 규명, 밝혀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31의 1번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가능하겠네요. 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의식이라는 것, 요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분투가,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을 했죠. 예, 특히 사람들은 어떻다?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정신세계 중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무의식의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무의식의 심연에는, 자, 심연이란 말은 아주 깊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아가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봤다. 자, 그래서 여기 좀 그림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선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뭐 이렇게 동그랗게도 표현도 하고요. 어떤 뭐 이렇게 교재나 이런 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빙산 생각하면 되죠. 빙산. 그러니까 이게 바다고, 여기는 우리가 가시적인 영역이고요. 그래서 가시적인 영역이 의식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의식과 무의식에 이제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초자아가 있고, 초자아는 자아를 벗어나는,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원초아는 심연, 깊은 심연입니다. 깊은 심연에 있는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자아라고 해야 되나? 원래 자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프로이트가. 다시 한번 보자면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아가,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 원초아는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인 정신 요소이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선천적인 본능. 이게 뭐라고요? 성적 에너지. 이건 이제 리비도라는 말이 있어요. 리비도. 이 성적 에너지를, 성적 욕망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로이트는 설정해 놨습니다. 반면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다. 그러니까 자아는 뭡니까? 욕망하죠, 욕망. 이걸 내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이루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 원초와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로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초자아는 뭡니까? 내가 나의 욕망, 원초의 욕망을 억누르는 어떤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내재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들지 않고
고분고분 말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초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원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 가령 원초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성격이, 초자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자아는 원초와 초자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요소의 균형이 깨져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균형을 이룬다, 정신적 균형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불안감이 생기겠죠.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 무의식적인 방어기제. 대표적인 방어기제로는 억압이나 승화 등이 있다.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것을, 승화는 이러한 욕구를 예술과 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활동으로 전환. 전환이란 말은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323번 2번을 볼까요?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돈다. 아니죠. 되풀이하여 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게 전환입니다. 2번이 틀렸고, 다시 질문. 나머지들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에 따라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원초와 자아, 초자의 관계가 있었고, 특히나 여기서는 자아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방어기제라는 게 있었고, 이 방어기제가 억압과 승화로 나타난다. 다음 단락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에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프로이트의 의의가 되겠죠. 좋습니다. 참고로 더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프로이트가 사실은 이제 의사예요.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유럽의 철학은, 서양 철학은 주체 철학입니다. 주체, 나. 그렇죠? 주체 철학인데, 프로이트는 이 주체를 분리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류를 했고, 사람의 정신을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류를 했고, 여기에 자아, 초자아, 원초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눠놨습니다. 분리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이 근대 철학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를 보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9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투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고요.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여겼고, 프로이트는 원초화가 강할 때 본능적 욕구에 집착하는 성격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프로이트는 세 가지 정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고,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아니죠? 이때 방어기제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방어기제가 나와 있는 부분. 자, 바로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정신적 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아는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그쵸?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억압과 승화로 구분한 겁니다. 따라서 5번이 설명이 틀렸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들고 분석 심리학을 주창하였다.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화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무의식을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 셈으로 보았던 점에서 그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구별된다. 자, 바로 이 첫 번째 단락부터 대조가 나왔죠. 대조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뭘로 봤어요? 갈등의 창구입니다. 갈등 창구로. 그런데 융은 이 무의식을 뭘로 봅니까? 창조적인 에너지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출발점이, 무의식에 대한 설정이 다릅니다. 자, 다음 단락.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이, 그 안쪽에는 개인의 무의식이, 그리고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이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자, 바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 그 다음에 안쪽에는 개인의 무의식, 그 다음에는 집단 무의식. 의식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자, 의식에는 뭐가 존재한다? 자아가 존재한다.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며 이를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 아, 요거는 이 프로이트하고는 공통점이다. 그쵸? 네.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자, 배제하다. 배제. 33의 4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물리적으로 제한다. 맞고요. 우리가 C를 빼먹었구나. C가 어디 나왔나? 간과. 간과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쳐서 대강 본다는 얘기. 예, 큰 관심 없이 대강 본 넘김. 맞네요. 다시 지문입니다. 자,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원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융이 정신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한다.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성찰을 통해서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융은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다.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져요? 개별화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찰.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대면하게 되고, 대면은 뭐 맞닥뜨리다, 만나다. 여러분들 코로나 동안 비대면 수업을 했었죠? 예. 대면,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대 맞죠? 따라서 33번의 답은 2번. 자,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성찰 과정이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자, 그래서 뭐 요 단락은 그냥 성찰 하나네요. 성찰 과정. 이거를 바로 윗단락에 있었던 융의 정신세계의 어떤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개별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 내면의 성숙, 이게 다 뭐란 얘기입니까? 성찰하는 거고, 이거는 심연에 있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8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1번.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오잉.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가에서는 자, 분투라는 사람이 의식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프로이트가 여기에다가 의식에다가
무의식을 또 추가를 했죠. 나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융이라는 사람이 프로이트하고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 속에 괜찮을 것 같아요. 타당할 것 같아요. 3번.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 없고, 4번. 인간의 정신질환을 없고, 5번.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이 다른 학문령에 미친 영향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으로 보면은 가장 타당하겠네요. 자, 29번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가의 프로이트와 나의 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헤르만 헤세 연본 1877년 기독교인다운 엄격한 생활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자,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되어 있죠. 1. 프로이트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헤세의 초자아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군. 자, 초자아는 뭐였습니까? 어떤 신념, 사상,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원초아의 욕망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그걸 초자아라고 얘기를 했죠. 맞는 설명이 될 거예요.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자유분방한 기준로 인해 엄한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반항하며 불안감을 느꼈다. 2번. 프로이트는 헤세의 불안감을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를 자아가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결과. 그렇죠.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를 이렇게 조정해주고 균형 잡게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불균형한 상태가 되면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잠재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왕성하게 작품 창작을 하며 불안에서 벗어난다? 이건 뭐 승화가 되겠네. 3번. 프로이트는 헤세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맞죠? 융은 이를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된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심한 우울증을 경험. 자,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이건 말이 안 맞죠,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접한 우울증인데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되었다? 오히려 유년기의 불안은 뭐였습니까? 엄한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반항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불안감을 느낀다? 유년기의 불안이다? 재현이다? 안 맞아요. 그리고 4번 뒷부분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 통합. 이것도 안 되죠.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은 성찰이기 때문에 내면의 성숙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4번 꼽아놓고 마도 한번 볼게요. 성찰적 글쓰기 활동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여생을 보내. 융은 헤세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낀 것 좋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33번 했고 31번 가의 정신 분석 이론과 나의 분석 심리학에서 모두 동의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자, 요거는 이제 가에서만 좀 얘기를 했죠.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정신요소다. 이것도 가에서만.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 상태로 유전된다. 이거는 무의식에는 자아에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 우선 보류.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는 가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균형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은 자아. 그래서 가에서는 균형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발견입니다. 그렇죠? 치면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 굳이 안 봐도 되겠죠. 3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의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의 경계를 나뉘고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을, 자, 이때 근원적인 모습은 어디예요? 무의식의 심연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개별화의 과정, 맞죠? 답은 2번이네요. 네, 나머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와 융 관련된 지문 해설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